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중개실무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개실무는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대리 요 4개만 반드시 나와요. 나머지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체험용 농 불가능합니다.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맨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25%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맨 마지막 뒤에 매년 부과. 매년 1회. 이행금까지. 자, 농지 취득자익증명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 줍니다. 군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세대원 전부가 아니라 주말 체험용 농 하는 총 1000제곱미터 이하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이하가 틀려있네요. 미만입니다. 미만. 예, 미만입니다. 이하라고 해서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예, 확인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4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의무기간 줄 필요 없고 1년. 자, 그 다음에 5번의 시구읍면장은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해서는 안 되고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가 3년입니다.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입니다. 원칙 3년, 예외 5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육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빨리 넘어갑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나머지는 가족묘지 등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분묘 1기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요게 시험에 나왔죠. 20제곱미터 X로 출제했습니다. 20이 아니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범위 내에서. 그럼 최장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분묘 기지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이 아니고. 자, 분묘기지권은 3가지입니다. 주인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 이 세 가지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지료는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쌍분,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멸실이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문율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묘지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설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괌 1억제권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800만원까지,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인 경우 2,800만원, 기타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비교입니다. 아까 주택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농지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은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또는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주택, 상가 모두 주택가격, 상가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 원칙입니다. 예외 5년입니다.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2년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1년이 보장됩니다. 정감청구, 정액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감액은 횟수 제한도 상한선도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월차임 전환 시 전환율인데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병에게 통지할 수 있고 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의 경우. 상가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처음에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1년이 되겠죠. 상가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안 되죠. 2명에게 방 한 칸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인이나 직계 좀비 속 부모님,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액제권역 6억 9천, 6954,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변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런 거는 적용되죠.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지금 그게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은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9억 이하야 되죠. 과밀액제권역은 우선 면제 받으려면 6억 9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5억 4천 이하여야 하고 최우선 면제는 3,8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사를 하면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우선 면제 받으려면 3억 7천 이하,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감액 후 1년 이내에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했는데 감액은 상한선도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을의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범위 내에서 정감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열람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이 아니잖아요. 뭐 한 4급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월세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깎아줬으면 50만 원 깎아주는 5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 올리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깎은 50만 원에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준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장사하다가 5년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9번은 이게 지금은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옛날 코로나 때 1급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폐업을 하면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요. 1기 2회 입찰제가 도입됐고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고 호가경매제도가 부활됐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죠.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지급기한으로 바뀌었고요. 배당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단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자,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고요. 이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지 않는 때에만 해서 X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촉탁한 때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돈 다 낼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조건 소멸되는 게 선순위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는 무조건 소멸되죠. 선순위든 후순위든 소멸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선순위든 후순위든 소멸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개입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인수되려면.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요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7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비교인데요. 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7가지입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습니다. 즉,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이런 거는 안 된다. 단순히 입찰표 대신 써내는 것, 대신 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똑같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 취득자의 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는. 교수님 그것 좀 다시 한번 몇 번 들었는데도 뭐요? 그 지금 3가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있네. 여기 임목, 여기 동그라미 해놨네. 임목, 부동산 광업. 거래 대상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냥 요 2개만 돼요. 요 2개만 된다고. 중개대상물하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되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계약서, 금인 이런 거 다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등록 요건 5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부칙 개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업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9가지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1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5가지가 더 필요한데 1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지만 단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우리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직접 없지만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자, 실무교육. 이것도 암기 프린트 53번에서 이미 했습니다. 실무교육.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데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똑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했죠. 법인 4억, 개인 2억, 분사무소 2억 이상이고요. 보존해야 되는 것도 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만 5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 보존이죠. 거래 계약서만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오늘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에서 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금지행위는 시험에 2번, 3번만 나왔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1, 4, 5, 6, 7, 8번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게 뭐냐면 경매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2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즉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받아먹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하는 것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소송 대리 안 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요건 변호사가 하는 업무입니다. 대리 행위마다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보수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사무소 이전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폐업은 재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 부칙개공은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다 나가는데요. 오늘 한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9월달은 동형 모의고사를 하죠. 실제 모의고사처럼 보고 해설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달에 찾아뵙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